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모스크바 순양함 피격은 예고된 재앙, 이순신급 구축함의 우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이 또 많은 무대포 국뽕 시청자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함대에 배속돼가지고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순양함이 화재로 침몰했다, 또는 우크라이나의 대한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했다,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다가 결국 우크라이나의 대한미사일 쪽에 격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큰 정도냐면은 푸틴이 이 소식을 듣고 화장실에 변기를 다 때려 부셨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그 안에 대한미사일 공격에 침몰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아마 군사 소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정도 충격이면은 뭔가 그래도 큰 화장이 있구나, 이런 정도는 짐작은 하실 겁니다. 모스크바 순양함은 바로 흑해함대의 기함이었기 때문에 흑해함대의 지휘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작전 지휘체계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의 사기도 말할 수 없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함정이 격침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의 모스크바 순양함이 격침된 거를 우리나라에 대비하면서 이순신급 구축함이 위험하다, 우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순양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모스크바 순양함은 우식 함정이라 얼마 전에 대대적인 개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더를 성능 개량을 한 겁니다. 과거에 장착했던 레이더가 동시 교전 능력이 3개라고 합니다. 이거를 레이더를 개량을 해가지고 동시 교전 능력을 수백 개로 높였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성능이 확인된 바는 없는데 이번에 격침된 걸로 제대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 해전은 과거와 달리 바로 무인기와 대한미사일의 혼합공격 작전입니다. 바이락타르 같은 경우는 한 대에 60억 이내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생산하는 함대함 미사일도 비싸봐야 10몇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순양함은 아무리 러시아라고 해도 조 단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자체 개발 대한미사일인 넵튠 대한미사일 2발로 조 단위가 되는 흑해함대의 기함을 잃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손해가 막심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함 공격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공격기 바이락타르를 동원해가지고 작전에 혼란을 준 사이에 바로 기습적으로 대한미사일 2발을 대형 순양함에 맞춰가지고 격침을 시킨 겁니다.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미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우크라이나의 무인 공격기와 휴대용 대전차 무기에 의해서 괴멸적 타격을 입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전에서도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장 환경이 똑같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급이나 이순신급 구축함은 바로 러시아 함정의 구축 사상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레이더의 성능이 우리나라의 고속함인 유형하급 고속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손으로 건조하고 있는 호위함들도 동시 교전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거기다 국산 요격 미사일인 해공은 북한의 대한미사일 성능 이하로 요격 시험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방어가 가능할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함대공 미사일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큰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무인 공격기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없겠냐? 있지. 이렇게 강변할 수 있지만 무기 체계가 없습니다. 연구한 적도 없고 개발한 적도 없고 도입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개토 대왕급이나 이순신급을 구축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수긍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와서 되돌려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퍼준 돈이 60조가
넘는 시절에 시작한 그런 건함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서 더 걱정스러운 겁니다. 애국 시민들이나 애국 밀리터리들은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론을 조성해서 하루빨리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목숨이 담보되고 국가 안위가 담보돼야 되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하는 방침을 세우도록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